부정사와 동명사의 용법에서 목적으로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라고 되는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대부분 어떠한 뜻이 많다? 어떤 뜻이 많다고? 미래, 긍정의 뜻이 훨씬 많은 게 투부정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끝내다, 꺼려하다, 부정하다, 피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정의 뜻과 현재나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원칙은 이렇고 시험은 뭐가 잘 나오냐면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리퓨스 같은 단어. 리퓨스는 무슨 말인데? 거절인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근데 투부정사를 취하니까 시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suggest 무슨 말? consider 무슨 말? 제안과 고려는 미래 같습니까? 긍정 같지 않아요? 미래 긍정? 그죠? 근데 투부정사를 취하지 않고 ing를 취하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리퓨스 투부정사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고 가면 돼. 이름 쓰고. 1번을 이용해서 2번 할 수 있겠죠. 투부정사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자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겟하고 remember 등등인데 포겟은 과거를 잊어먹을 수도 있고 미래를 잊어먹을 수도 있고 remember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기억할 수도 있고 미래를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취하면 전부 다 아직 안 한 미래 그다음에 동명사가 뒤에 나오면 이미 한 일을 기억하거나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그레트 말 할게요. 리그레트 무슨 말? 후회야? 후회의 뜻이면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투부정사 쓸까? ing를 쓸까? 현재를 후회합니까? 과거를 후회합니까? 미래를 후회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는 게 일반적? 네, ing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리그레 다음에 to가 나올 때가 있는데 to가 나올 때는 동사가 몇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첫 번째, 뭐뭐라고 말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라고 해서 뒤에 대조 동사가 잘 나오고 뒤에 안 좋은 소식이 잘 나옵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이다라고 말할 때만 리그레트 때문에 true를 씁니다. 이때만이요. 우리 책은 그 설명이 쪽 빠지고 리그레트 때문에 true를 쓸 수 있다고만 가르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외국책 보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say하고 tell하고 inform을 그대로 적고 뒤에 that을 적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일때만 리그레트 다음에 to를 씁니다. 3번이 되게 잘 나오죠. to 다음에 ing 쓰는 경우 언제라고? 언제 to 다음에 ing를 쓰죠? 앞에 방향을 뜻하는 말이 나오면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는 방향이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to는 그때 전치사가 되므로 ing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o 다음에 ing를 쓰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니까 앞에 방향을 뜻하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책에도 있는 look forward to죠. forward는 무슨 말? 앞으로. 그러니까 to 다음에 ing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이 있는데 when it comes to는 무엇에 관해서라면 뜻이야. 우선은 이런 뜻이고 come이 무슨 말이죠? 오다. 그러면 to가 당연히 뭐뭐로라고 쓰게 되는 전치사가 되므로 to 다음에 ing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object to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to 다음에 ing를 쓰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 익숙하다 사용되다 뭐예요? 익숙하다의 뜻일 때는 to 다음에 ing를 쓰는 것이죠. 익숙하다도 방향의 뜻이 있습니까? 익숙하다는 말 그대로 옛날에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는 과정이 익숙하게 되는 것이므로 항상 머릿속에 어디 쪽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to 다음에 ing를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봅시다. 1번 프리텐드는 뜻이 뭐뭐 인척하다. 뒤에 to를 씁니다. 그 다음 네가 공항에 갈 때 여권을 가져가는 걸 잊어먹지 마세요. 아직
요건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미래의 뜻을 나타내는 투부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 페리컴스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에 관해서. 투가 뜻이 뭐라고?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니까 투 다음에 ing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물어봅시다. 3번 무슨 말이야? 3번 무슨 말이야? 3번 무슨 말 같아? 지금 여기 3번 A번에서 3번 He second to none when it comes to writing in his class.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반에서 두 번째인데 그죠? to none의 밑줄을 치면 2등은 2등인데 1등이 없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학원 이름 중에 STN 학원 같은 거 있어요. STN 학원. Second to none의 줄임말입니다.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이 말. 누구한테도 2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영어는 부정의 표현은 거의 안 나오고 되게 이런 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표현을 이끌어내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돌려 말하는 표현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투부동사하고 동명사는 다 어떤 의미냐면 동사가 하나 더 나온다는 의미잖아. 그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를 모양을 바꾸는 것이 투부동사나 동명사잖아. 맞습니까?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조동사가 이렇게 두 개 오고 이 동사를 뭘로 바꿀 때 투부동사로 바꿀 때 앞에 있는 주어도 모양을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of는 언제 쓴다? 뭐뭐의 라는 뜻이니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는 of를 쓰고 나머지는 다 for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여기 자리가 또 ing로 바뀔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주어도 모양을 바꿀 수 있겠잖아요. 이걸 좀 어렵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러분들은 부호 목적어 투부동사 나오면 이렇게 조동사처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은 굉장히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막상 문제가 나올 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쉽게 나오는 거 봐볼게요. 쉽게 나오는 거 이런 게 쉽게 나오는 것이죠. 주동사가 두 개가 안 다 나올 때 두 번째 동사를 ing로 바꿨으니 두 번째 주어도 모양을 바꿔야 될 텐데 소유격과 목적격으로 쓴다 그랬으므로 어떻게 쓸 수도 있고 his라고 쓸 수도 있고 him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he는 주어 자리가 아니니까 무조건 되지 않겠죠. 뭔지 알겠어? 그런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봐. 2번에 10번 이런 거 되게 어렵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동사가 자리가 아니니까 두 개 다 가능하고 선생님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찬스 다음에 오브가 나오면 가능성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되게 대신 나올 때도 마찬가지야. 동격에 대 동격에 오브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찬스 다음에 오브가 나오나 찬스 다음에 대신하면 백발백중 가능성 백발백중. 그럼 어떤 가능성? 누가? 일하는 사람들이 이단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데 지워. 심장병에 관련 확률이죠.
유도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조동사처럼 해석이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고르는 것인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미 있고 뒤에 있는 동사 모양을 바꾸는다는 것이 투부정사하고 ing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틀릴 수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의 시제를 할게요. 시제는 많이 안 나오니까 또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다. 주어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 동사가 모양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바꿀 수도 있고 ing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앞에 있는 시제하고 뒤에 있는 시제가 같은 시제면 말 그대로 원래 모양 그대로 쓰면 되고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다고 합니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은 어떻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를 비교했을 때 뒤에 있는 동사가 더 앞선 시제여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했다고 합니다.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해석이 되려면 모양을 어떻게 바꿔야 돼? to have pp나 having pp를 씁니다. 이걸 좀 어렵게 뭐라고 부르고 완료 부정사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완료 동명사라고 하고 시험은 이것만 나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밑에 거 안 나와. 내 말을 믿고 하면 돼. 아까 투부정사는 미래, ing는 과거 그랬잖아요. 그죠? 그지? 맞아? 그럼 저 이론에 따르면 리그리스의 후회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럼 후회하는 게 지금 후회하는 거고 더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보다 뒤에 있는 동사가 앞선 시제니까 어떻게 써야 돼? having pp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having pp를 안 쓰고 ing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ing는 자체가 과거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 원질에 having pp를 씁니까? 이거 쓰면 틀립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굳이 ing를 써도 과거인데 having pp를 쓰면 더 과거가 되지만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문법 시험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부정사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완료 부정사만. 알겠어? 우선 여기 볼게. 1번 옆에 뭐라고 돼 있고 내가 20세 때 옛날이죠. 프로페셔널 프로 애슬리트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므로 앞에 있는 동사보다 뒤에 있는 동사가 훨씬 더 옛날이니까 having pp를 우선 쓰라고 하는데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2번 했고 3번 합니다. 3번은 쉽죠. 나서 위치는 무조건 투부정사 맨 앞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4번 알겠죠. 이런 거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딜 다음에 유도가 나와야 다루다라는 뜻이니까 유도까지 쓰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넘겨서 잘 봐야 돼. 매니저처럼 관리하다야. 그럼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오면 되겠죠. 매니지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겨우겨우 뭐뭐 하다라는 뜻이. 겨울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뭐하게 두 번 썼죠.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로 바꾸면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to pass로 바꾸면 되고. 다음 finish는 무슨 말이에요? 끝내다. 그럼 지금 하는 걸 끝내는 거지 미래 안 한 일을 끝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현재를 나타내는 건 뭐고? 과거를 나타내는 건 뭐고? ing니까 ing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종이가 있어. 종이를 쓰니 종이 위에다 쓰니 종이 위에다. 오늘 써야 종이를 쓰단 말을 안 쓰게 됩니다. 종이를 쓰네. 종이 위에다가 쓰니까 오늘 써야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ing를 부정할 때는 not을 더 앞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10번을 같이 할게요. 10번 제발. 수지는 was at work 직장에 있었는데 trying to 노력하다는 미래니 과거니 현재니? 노력하다. 조금 있다 볼 시험에 노력하다. 3월달 모의고사 잘 보려고 노력하다. 미래니 과거니 현재니? 노력은 뭐요? 뭐냐고 노력! 미래야 현재 과거야. 고3 때 잘하려고 고2 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려고 예스다 노력하다. 그럼 아직 안 한 거니까 미래죠. to. 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A terrible weekend. 끔찍한 주말. Her dog had run away. 걔는 도망갔어. Her computer had broken. 컴퓨터는 박살났어. 지금 고등어 다음 뜻입니다. Her boyfriend hadn't remembered.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전화를 안 해야겠죠? 만약에 기억을 못 하는데 전화했던 것을 기억 못하면 이 사람은 치매 걸린 겁니다. 알겠죠?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이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래를 나타내니까 뭘 써야 돼? to. 그 다음 she wanted to죠?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 했어요. When she was having difficulty,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have difficulty 다음에 ing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러한 문제를 풀려고. But apparently he was too busy to spend any time with her.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냈습니다. Sitting at a desk in the office. 앉아 있으면서 she felt more than tired, depressed. 이것보다 훨씬 더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She felt deep sadness. 굉장히 슬퍼했어요. 왜? 남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지금 5번을 하려고 한 거야. 알겠어? 하나, 둘, 셋. 나머지 해봐. 세 단어로 써야 돼. 세 단어입니다. 왜냐면 저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세 단어로. 나머지 해보세요. 세미나. B번의 1. 오브젝트 to ing를 반대하다라고 외우십시오. 무조건 to가 붙어. 무조건이 100%야. 반대하다 할 때. 그다음 2번. 누구냐? 인성. to 부정사 의문상의 주어는 for 목적어입니다. 반드시 해석을 어떻게 해? 주동사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호랑 3번. 전사 다음에 ing죠. ing 하나밖에 없네요. 낫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10번. 자, 물어보겠어. 남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속상해. 어떻게 적으면 돼? 응? 어떻게 적으면 돼? not to understanding 에. 이건 자기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남이 자기를 이해해주면 자기는 이해를 흔히 말해서 당하게 되겠죠.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다시 for 다음은 전치사 다음이니까 뭘 써야 돼? ing를 써야 되죠. 그럼 여기는 ing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이런 거 해석하기 쉽잖아.
얘 당하는 거 그러지 말라고. 수동태에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당하다, 두 번째는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 있어. 왜? hit이 때리다죠. 그럼 I was hit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남이 뭐뭐 해주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국어 실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죠. 뭔 말이야? 나는 기분이 좋아요. 언제?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응? 해석 어떻게 한다고? 남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느낄 때 내가 기분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PP 형태가 나올 때는 해석이 말 그대로 조금 한글 실력을 좀 발휘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응?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거 진짜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기부가 주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PP 형태가 되면 남이 주는 것이니까 주어짐을 당하다 임으로 받다 등등으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특히 중요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아무튼 네, 남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겠죠. 네,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답은 뭐요? 어, 뭐가 되겠어요? 이럴 때문에 토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 동사가 세 개로 제한이 돼. 이거는 다른 그 한국 책에는 없어요. 영어 그 외국 책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예문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문이 한정돼. 저 리그레타면 토가 나올 때는,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해서 유감입니다가 나오니까 무조건 say나 텔이나 인폼 같은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그렛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니까 후회하다라는 뜻이면 후회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므로 ing가 되겠죠. C는 쉽게 풀리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나? B요. 응. C가 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네. 내가 그래서 일부러 A, C 푼 거야. B가 어렵잖아요. A가 좀 어려우니까 B부터 할게요. B는 pay attention to 다음에 ing를 씁니다. 왜냐하면 pay attention to는 무슨 말이야? 집중하다지. 그럼 몸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o 다음에 ing를 쓴다고 그 이해를 못하면 to 다음에 ing 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울 때 되게 힘들어. 저도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쌤이 to 다음에 ing 나오는 거 몇 개 써놓고 외우라 그랬는데, 그 외우고 나면은 7개 외우고 나면 8개 나오고 8개 나오고 9개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외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A만 하면 되겠죠? A 뭐라고 적어? 전치사 다음에는 모두 올 수 있고, 전치사가 뭐가 전치사니? 명사 앞에 오는 말을 보고 전치사 그래. 뭐라고? 전치사가 뭐라고? 그렇지, 명사 전 앞에 위치하는 말을 보고 전치사라고 해요. 전 치사 전의 위치. 네,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사, 전치사 이런 말로 가지고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문법 영어로. 알겠어? 그럼 둘 다 오네. 모두 오고 모두 오고. 그죠?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고. 동사만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지, 영어는 뭐가 안 된다고? 동사 안 돼. 명사 안 돼. 비동사 안 돼. 문장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대인사 다음에 명사인지 ing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백발백중 뭐가 답이다? 그냥 ing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 명사가 없으면 둘 다 답이니까 문제를 못 내겠죠. 됐어? 끝났습니까? 오케이, 끝난 것 같고 3, 4 혼자 해봐 이제.